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74페이지에 있는 시장 가격의 변동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시장 가격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시장 가격이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4페이지에 있는 활동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생각을 여는 활동 보니까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상황 1번을 볼게요. 자, 상황 1번을 봤더니 용돈이 줄어들어서 우유를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용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의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나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이번엔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우유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대요. 자, 그러면 몸에 좋대 라고 하는 이 결과에 의해서 이 우유라는 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기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을 볼게요. 자, 우유를 만드는 우유의 원자재, 원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생산비가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순이윤, 이익을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순이익은 내가 판매하는 가격에서 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 이거를 뺀 것이 바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요 생산 비용 안에는 이렇게 원가, 원자재 가격, 원료 가격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원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즉 생산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이 공급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윤,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왜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높은 품질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을 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예전과 똑같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었을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생산 비용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급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순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할까요?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그렇죠. 증가시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나의 소득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또 내 기호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과서 75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화하지만 만약에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 그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약간 좀 헷갈리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자,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됐었죠? 수요량은 증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 법칙 기억나죠? 자, 가격과 수요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였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 외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제외한 그 이외의 다른 요인들,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하면 수요 그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요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얘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고, 얘는 수요 그 자체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가격 외적인 요인들, 가격 외적으로 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소득의 변화입니다. 소득의 변화. 우리 아까 앞에서 이 생각을 여는 활동 여기서 같이 봤던 것처럼 내가 용돈이 늘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내 용돈이 줄어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면 내가 사 먹고 싶은 간식을 예전보다 덜 사 먹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줄어들고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소득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관련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인데요. 이 관련 상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대체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대체제라는 말은 뭐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서로 용도가 비슷해서 서로 만약에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A라는 상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B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상품을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대체제 예가 뭐가 있냐면 커피하고 녹차의 관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커피가 없어요. 그러면 커피 대신에 녹차를 마실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녹차를 마시고 싶지만 녹차가 없을 경우에는 커피를 대신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대체제는 우리가 속담에 그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없다면 B를 대신 사용하고 B가 없다면 A를 대신 사용하고 서로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그런 관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랑 녹차의 관계 또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의 관계. 이런 게 바로 대체제예요. 내가 만약에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지만 소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 그래서 살 수 없을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대신 사서 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완제는 말 그대로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비했을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 관계에 있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완제의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자, 고기하고, 자,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을 때 꼭 같이 사는 거는 뭐가 있나요? 선생님은 고기를 살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상추와 같은 그런 쌈채소를 삽니다.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쌈채소를 꼭 같이 사서 먹어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리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시리얼을 먹을 때 항상 뭘 같이 사나요? 그렇죠. 우유를 같이 사죠. 자, 이렇게 보완제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A라는 재화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이 B라는 재화도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같이 구매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보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체제하고 보완제 이렇게 관련된 상품들도 그 수요 변화,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자,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자, 만약에 A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A를 사서 먹기 힘들겠죠. 그럼 대신에 B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상품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반면에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한 상품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 보완제라는 거는 한 세트로 같이 묶이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이 오르면 얘 A라는 상품을 구매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같이 B도 구매하는 양이 감소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상품의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죠? 우리 대체제, 보완제 개념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사람들의 소비자의 기호 변화예요. 자, 기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가 있을 때 그거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성향이 있죠. 그거를 기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호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릴 때는 초코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초코우유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는 계속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소비자의 기호도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은 바로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에요. 자, 미래에 만약에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쵸.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사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한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했을 때 KF94 마스크 막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한참 심했던 2월달, 3월달 그때 KF94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어요. 한 장에 막 4,000원, 5,000원씩 막 그렇게 팔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마스크 공급이 좀 수급이 안정되어가지고 지금은 공적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이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이 이 KF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씩 살 수 있으니까 10장씩 막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일주일에 10장씩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많이 사서 쟁여놓는 이유는 만약에 혹시나 또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2차 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또 다시 유행을 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마스크 가격이 막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막 비싸지기 전에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때 많이 사서 집에 쟁여놔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비자가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예상할 때에 그 수요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만약에 자,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된대라는 소식이 있으면 자, 기존에 있었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갤럭시 S10 제품 핸드폰을 사고 싶었어. 그런데 딱 사려고 막상 딱 봤더니 한 달 후에 S20 상품이 신제품이 출시가 된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S10을 살까 안 살까? 그치? 잘 안 살 거란 말이에요. 한 달만 기다리면 더 좋은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지 않고 조금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인은 바로 인구수의 변화예요.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인구만큼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나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 인구수만큼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격 외에도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5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도 증가하고 감소하고 했었다라는 거. 자, 그 두 번째는 관련 상품의 가격이에요. 자,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기호예요. 자, 기호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구수 자체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자, 이렇게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밑에 개념 속 사례콕을 보면 자, 돼지고기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새 돼지고기가 되게 비싸졌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 먹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돼지고기 대신에 이것의 대체제 뭐가 있을까요? 자,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닭고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 먹는 대신에 사람들이 닭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 자,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또한 한편으로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돼지고기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추, 보완재, 보완 관계에 있는 이 상추의 수요,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이 상추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보완 관계에 있는 이 보완재의 수요도 같이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상품의 가격 변화는 그 상품과 관련 있는 다른 상품, 상품과 관련 있는 다른 상품 어떤 거? 대체재, 그리고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상품과 관련 있는 다른 상품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이제 교과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76쪽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조금 이해하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하면 가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어떤 게 있었죠?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5가지 있었어요.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첫 번째